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동풍이 불면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안개가 짙게 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에 동풍이 불어오면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때문에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는데요. 포항과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이 2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동풍이 불지만 이내 그치면서 낮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포항이 24도, 경주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요일 또다시 동풍이 불면서요. 흐린 가운데 울진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밤으로 안개가 짙게 끼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통안전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이렇게 안개가 짙게 낄 때는 전조등을 켜시는 게 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0도, 영덕 21도, 포항과 경주는 2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오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가 20도, 독도는 21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동해상은 구름만 잔뜩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오후에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없는 가운데 하늘에 구름만 끼겠고요. 기온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시민의 식수원인 형산강이 수온에 심하게 오염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포항철강공단의 환경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방환경출장소가 폐쇄되고 단속 권한마저 경상북도와 포항시로 이원화돼 있어 초기 대처는 사실상 실패했는데요. 이참에 지방환경출장소를 부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기준치의 3,000배가 넘는 수은이 검출되는 등 형산강이 최근 1년여 사이에 수은에 치명적으로 오염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포항철강공단 업체에서 짧은 기간에 수은을 대량으로 불법 배출한 것으로 추정됐지만 포항시는 오염 실태와 배출업체 조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시민들의 비난을 샀습니다. 이는 포항시의 안이한 대처에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 포항철강공단이 환경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탓이 더 큽니다. 지난 2009년 정부의 국가기구 축소 방침에 따라 전문직 공무원 6, 7명이 상주하던 대구지방환경청 포항출장소가 폐쇄되고 주요 단속 권한이 멀리 경상북도로 이관되면서 환경부나 지자체 누구도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게 된 겁니다. 우리 지자체에는 환경과 관련된 단속 권한이 극히 제한되어 있고 인원도 소수 인원이기 때문에 국가가 국가 산단을 비롯해서 관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로 포항환경출장소 폐쇄 이후 포항철강공단에선 페놀 유출과 분진 배출 등 대형 업체들의 환경사고가 잇따랐지만 철저한 조사와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금이라도 포항시가 직접 환경출장소의 부활을 건의해 더 이상의 환경 파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환경 사고의 위험도가 가장 높은 국가 산단을 끼고 있는 우리 포항시는 환경 관리를 적극 하기 위해서는 지방 환경 출장소의 설립을 위해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반드시 부활시켜 나가야 합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2009년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포항과 구미의 환경출장소를 폐쇄한 뒤 불산 누출 등 대형 환경사고 때마다 초동 대처가 늦어 피해를 키우면서도 출장소 부활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1년 생태계 보존을 이유로 울진 왕피천에는 대구 경북 유일의 환경출장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 환경 단속에 민감한 기업체들을 배려한 행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돈의 소상공인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북 공동모금회에 따르면 매달 3만 원 이상을 기부하는 착한 가게가 지난 2007년 1호점을 시작으로 10년 만에 1,500개를 넘어섰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경우 울진이 174개로 가장 많고 경주 108개, 영덕 70개, 포항 56개, 울릉이 47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의 자영업자 수가 지난 9월 기준 39만 8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명이 줄었는데도
착한 가게가 늘어나는 것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어려울수록 이웃을 돕는 상부상조 문화가 살아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포항과 경주, 경기 하천에서 천연 기념물인 수달이 발견됐습니다. 포항 시민의 젖줄인 형산강에서도 수달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돼 강과 하천 정비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항시와 경주시의 경계이자 형산강 지류인 기계천, 상수원 보호구역이기도 한 이곳에 수달이 신나게 물질하며 먹이 사냥에 나선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풍덩풍덩 소리가 나길래 그 우측을 쳐다보니까 그 강 중간 부분에서 수달같이 생겨서 검은 물체가 오락내리락 하길래 직감적으로 수달이구나. 형산강에서도 수달 흔적이 많습니다. 특히 강 중간에 있는 일종의 작은 섬 같은 곳에는 수달의 발자국 등이 여럿 발견됩니다. 흔적도 많이 봤거든요. 요 발자국하고 그 노는 모습도 한번 보고 그리고 제가 섬 안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 발자국이. 포항에서는 지난 2005년 태풍 나비가 지나간 뒤 구룡포 계곡에서 새끼 수달 4마리가 발견됐고 그 다음 해 포항 제철소에서도 탈진한 수달이 발견되는 등 수달이 심심찮게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개발 등에 밀려 서식지는 좁아지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이게 환경 생태적인 그런 자세한 그런 조사는 별도로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동식물의 식생을 확인하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미리 천년 기념물과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 지도를 만들어 각종 개발에 앞서 자연과 공존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대구본부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 수출은 40억 달러로 한 해 전 같은 기간보다 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는 일반 기계류와 철강 제품의 수출이 부진했고 경북은 스마트폰 리콜 등의 영향으로 통신기기가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 수입은 13억 5천만 달러로 한 해 전 같은 기간보다 2.6% 늘었는데 기계 및 정밀기계, 철강제 등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두고 대구시와 시의회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작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경북 지역 주민들은 자기 지역으로의 이전에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살기 좋은 정치는 K2 이전 결사 반대한다! 영천 지역 10여 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K2 군공항 영천 이전 반대 시민대책위원회가 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민투쟁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가뜩이나 탄약창 같은 군사시설로 개발 제한 등의 각종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영천이 또다시 군공항 이전으로 희생양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옆 사람과 대화도 안 됩니다. 대화 자체가 안 되고 전화통화 당연히 안 됩니다. 저 소음 듣고 살이 찌겠습니까? 안 그러면 새끼를 똑바로 놓겠습니까? 우리 농민들, 영천 농민들이 이거 못 막아내면은 우리 이거 살 자격도 없어요. 특히 현 정부의 대구공항 통합 이전 추진이 대구 시민의 민원 해결 차원이라는 격한 반응도 나오는 등 공항 이전 결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자기 지역의 군공항을 경북의 다른 지역으로 옮기라고 요구를 하는 것은 님비 현상이 아닙니까? 경북 지역에서 K2 군공항 반대 움직임이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2를 포함한 대구공항 유치 의사를 밝힌 의성과 군위군에서도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 가운데 대구 인근 나머지 지자체들도 개발 이익과 주민 여론 등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대구시, 경상북도는 이달 말 주민 설명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복수의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이전 후보지 최종 결정, 주민 투표, 이전지 선정 등의 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전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 탓에 대구공항 통합 이전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상북도와 문화재청, 경주시는 어제 경주 힐튼 호텔에서 문화재 도난과 효과적 환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6차 문화재 환수 전문가 국제회의를 열었습니다. 문화재를 빼앗긴 적이 있는 그리스와 터키 등 8개국 문화재 환수 전문가와 우리나라 관계자들은 토론 등을 거쳐 내일 문화재 환수의 이정표가 될 경주 선언문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1년 우리나라 주도로 창설된 문화재 환수 전문가 국제회의는 제1회 서울회의를 시작으로 그리스와 중국, 터키 등 세계적인 유적 국가에서 열렸습니다. 넉 달 전 문을 연 봉화 로컬푸드 직매장이 주말 이틀 동안 매출 1,000만 원을 올릴 만큼 호응이 좋습니다. 그만큼 안전한 먹거리의 수요가 높다는 건데요. 자신감을 얻은 봉화군 농민들이 꾸러미 사업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밭에서 막 수확한 햇감자와 양배추, 무 등 10여 가지 농산물들이 정성껏 택배 상자에 담깁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된 제철 식재료들로 다음 날이면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배달돼 식탁에 올려집니다. 4kg 한 상자, 4인 가족이 일주일을 먹을 수 있는 양으로 택배비를 포함해 3만 원입니다. 농산물을 전량 학교 급식 재료로 공급했던 장목반은 올해 처음으로 꾸러미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단골층이 확보되면 시세와 계절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문이 많이 퍼지면서 좋은 반응들은 받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좀 판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생산자를 알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꾸러미 사업은 도내 13곳까지 늘어났고 고객 수는 2천여 명에 달합니다. 경상북도는 꾸러미 사업을 소비자와 농가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6차 산업의 좋은 모델로 보고 내후년까지 20곳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우어지 둘레길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포항시와 협의해 우어지 출렁다리 부근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은 지자체와 협업해 범죄 예방을 위해 CCTV 설치 장소 선정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포항 인덕초등학교와 울진 평해정보고등학교 다목적 강당이 오는 9월 각각 준공됩니다. 인덕초 강당은 1,380세제곱미터 규모로 1층 급식소, 2층은 다목적 강당으로 설계됐고 평해정보고 강당은 900세제곱미터 규모의 단층짜리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건설 중입니다. 다목적 강당은 학생들의 체육 수업과 교내 행사장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생활체육 공간으로 개방됩니다. 경상북도는 어제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1,240명의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자는 1,000만 원이 넘는 지방세를 체납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으로 체납액은 382억 원입니다. 금액 기준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 건축, 서비스업 순이었고 시군별로는 포항시가 89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구미, 경산 순이었습니다. 경상북도와 시군은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금융재산 압류나 부동산 공매 등의 방법으로 체납세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한수원과 경주시는 어제 한수원 남녀축구단 훈련센터 건립과 여자축구단 창단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훈련센터는 경주 건천읍의 축구연습장과 훈련시설 등 9,5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오는 2019년 말까지 조성됩니다. 한수원은 2013년 1월 남자축구단 연고지를 경주로 이전한 데 이어 여자축구단도 경주를 연고지로 올해 내로 창단할 예정입니다. 올해 자연송이 출하량이 2010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에 따르면 14일까지 조합 공판장을 통해 거래된 송이버섯은 248톤으로 같은 기간 295톤이 거래된 2010년 이후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불과 8.4톤이 거래된 작년보다는 30배가량 늘어난 양입니다. 지역별로는 영덕이 전체 거래량의 37%를 차지했고 울진과 청송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이론물리센터는 아시아 태평양 물리학 연합회와 협력 강화를 통해 해당 지역의 기초과학진흥과 국제 네트워크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아태 지역 물리학계를 대표하는 두 기관은 공동학술대회 개최와 학술지 발간, 학술정보센터 운영 등의 활동을 통해 세계 기초과학 블록화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물리학연합회는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등 아태 지역 16개국과 18개 물리학 관련 학교가 모인 단체로 미국, 유럽 물리학회와 함께 세계 물리학회 3대 학술단체입니다. 10개 기업 집단 중 포스코그룹이 올 들어 시가총액 증가율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2일 종가 기준 포스코그룹의 시가총액은 25조 3,065억 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37.5% 늘었습니다. 시가총액 증가율 1위는 현대중공업그룹으로 나타났고 10대 그룹 상장사 가운데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하나테크윈으로 84.8% 상승했고 포스코대우도 62.1%가 올랐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에 동풍이 불어오면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때문에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는데요. 포항과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이 2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동풍이 불지만 이내 그치면서 낮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포항이 24도, 경주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요일 또다시 동풍이 불면서요. 흐린 가운데 울진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밤으로 안개가 짙게 끼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통안전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이렇게 안개가 짙게 낄 때는 전조등을 켜시는 게 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0도, 영덕 21도, 포항과 경주는 2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오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가 20도, 독도는 21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동해상은 구름만 잔뜩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오후에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없는 가운데 하늘에 구름만 끼겠고요. 기온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